네, 오늘 저는 비즈니스 분석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그나이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받고 나서 무엇을 얘기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예쁘게 만드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홍보나 그리고 또 광고 활동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개 다 소비자가 뭘 원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상품 판매까지, 그리고 그 후단까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좁은 의미만 생각을 하게 되죠. 제 업무 중에 하나가 UX인데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화면을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요. 근데 저는 화면을 예쁘게도 만들지만 사실은 그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예쁘게 하는 작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리고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데요. 마지막 사람들이 또 저에게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쁘게 만든 차트 의미가 좀 없죠. 하지만 저는 예쁘게,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도 만들지만 이 차트가 아니면 이 순간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걸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디자인, 마케팅, UX,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그 오해가 좀 있는 거죠.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분석에 있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시각화된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시각화하는 과정, 이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좀 다른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비비고라는 브랜드 아세요? CJ에서 하는 푸드 브랜드인데요. 한국 음식을 세계화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개량화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개량을 하고요. 그 매장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취향의 비빔밥을 밥을 선택하고 토핑을 선택하고 그리고 소스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단순히 비주얼라이제이션만 한 건 아니죠. 시각화만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게 나이팅게일이 만든 병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죽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회색 부분이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질병에 의해서 죽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나이팅게일이 단순히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병원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병원 양식들을, 기록하는 양식들을 모두 다 표준화시켰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한국말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시각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문장이 있고, 우리 데이터 가지고 시각화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둘 다 시각화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에서 똑똑하게 일하기가 목표였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굉장히 자주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하게 만들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그 시스템에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빈 종이를 주고서는 이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의사결정 영역이라고 하는데, 내 업무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게 하고요. 그 의사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목표가 뭔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것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걸 했고요. 이걸 직접 그 현업들이, 비즈니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써서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치 있는 그 의사결정들을 뽑아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한 단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진흥화할 수 있고 분석 요소로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순차적인 관계를 모두 다 가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을 다 묶었고 각각의 진화화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씩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실제로 한 가지 예시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대출을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대출에 제공을 해야 되고 또 회사 내부에 지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담당자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여기 부진하니까 여기다가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스코링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직을 만드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로직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치면은 시스템 내부적으로만 있는 거죠. 사용자는 그거를 로직을 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로직이 맞춰져서 화면으로 나와야지 실제 사용자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쭉 했던 작업들을 보면 정의, 구조화, 그리고 상세 방안, 표현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쭉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만약에 제일 보통의 사람들이 그 표현된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 제일 마지막에 한 이 표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 전체 부분이 다 제가 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문장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제가 한 거는 업무 프로세스에 있었던 것을 시각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표현해서 확인을 하는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표현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들까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업무 시스템, 비즈니스 분석에 있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머릿속에 굉장히 뭔가 생각이 아주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꺼집어내서 프로세스마다 어디서 어떻게 언제 발생할지를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업무 시스템에 내재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사람이 바뀌거나 그럴 때도 대처할 수 있고 또 좀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비즈니스 분석에 있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시각화된 대상을 포함하는 시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한 작업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생각을 하실 때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단순한 차트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비즈니스 진행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것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들을 전부 다 꺼집어내서 그걸 표현하고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